아무튼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빠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그 미국하고 달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역사의 한 순간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,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하면서 그거를 난중일기에 쓰시긴 쓰셨지만 간단하게 쓰시거든. 그리고 이 버냉키 의장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매 순간을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. 이런 책이 심지어 한국어로 번역돼서 있고, 이 책을 공동 저자는 누구냐?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인데,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대의 재무장관과 그 사람은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 은행에 30년간 근무했다가 CEO까지 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할 때의 재무장관을 했어. 그리고 리먼 사태 2008년에 터지고 났을 때 바로 정권이 공화당이라는 조지 W 부시에서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단 말이야. 나라가 위기여서 못 해먹겠다, 대통령 바꿔보자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됐어.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재무장관이 티머시야. 그러니까 티머시와 그 헨리 폴슨, 기존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일 때의 재무장관, 이 두 명의 재무장관과 세계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의장인 버냉키와 이 세 명이 공동으로 책을 썼어. 그게 바로 이 직접 쓴 거야? 위기의 징조들이야. 이 순간을 자기들이 어떻게 셋이 이 위기를 극복해냈는지를 순간순간을 다 기록한 거야. 대단하지 않냐? 이 위기는 처음에 어떻게 터졌냐면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촉즉발의 시장 상황이라고 그래서 위기의 징후들을 얘기해줘. 이게 장기간 동안 70년 동안 굉장히 미국 상황이 좋은 거야. 뭔가 불안하지.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제가 이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어. 경제 생산성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의 건강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시작된 건 2007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 됐냐? 프랑스에서 됐어.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. 프랑스에 BNP 파리바스라는 엄청 큰 은행이 있어. 그 은행이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뭐냐면 세계, 즉 유럽,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야, 돈 좀 벌어보자 했더니 돈 어디가 요즘에 수익률 제일 좋아? 그랬더니 야, 미국 가면 모기지라고 있어. 거기에다 투자하는데 수익률 좋아.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의 모기지에 투자하고 한국에서도 투자하고 그러면 프랑스가 중국에서 없네? 투자하고 다 투자한 거야.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되면은 여기서도 얘기하면 우리 뱅크런이라고 들어봤어? 뱅크런? 아,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바로 가서 이제 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무슨 시대였어? 수렵 시대였잖아. 수렵 시대. 이제 동물을 채집하고. 잡지, 채집하지. 그다음에 농경 사회였고, 그다음에 공업 시대였고, 그다음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야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눈에 안 보여. 근데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이 있을 거라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로 사는, 우리는 지금 그렇지. 이 세상을 사는 거야. 근데 봤더니 내가 돈을 맡겨놓은 은행이 돈이 없어. 돈이 없다는 소문이 들려. 그럼 이제 돈 달라고 와서 그러면 달라고 하는. 내 돈을 맡겨놨는데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이제 가서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없다는 게 사실이면은 이제 근데 경제가 이제 붕괴되기 돈이 시작하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음. 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들면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거야. 그러면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그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, 100명이면 100명, 10만 명이면 10만 명, 그 다음날 아침 은행에 쳐들어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. 그게 바로 뱅크런. 뱅크로 달려간다는 거야. 그 뱅크런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
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환매 불가인가? 환매 불가인가? 여기 아까 환매 동결. 환매를 동결한다고 그랬고 음.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환매 사태. 그러니까 환매 사태가 바로 뱅크런이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그 다음날 다 같이 가서 은행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. 근데 실제로 은행에는 돈이 그만큼 없어. 왜냐면 돈을 찬빈이하고 현빈이한테 10만 원씩 받아서 은행에 20만 원 있잖아. 그러면 이 2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. 그러면 이자를 그 사람한테 2만 원을 받아. 그리고 찬빈이하고 현빈이한테는 각각 5천 원씩만 이자를 줘. 그리고 이 은행은 2만 원 받고 5천 원에서 만 원 나갔으니까 만 원이 남잖아. 그렇게 해서 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계속 이익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. 그래서 그 말은 뭐냐? 은행에는 찬빈이 현빈이가 맡겨놓은 돈이 없어, 사실은. 그치. 그런데 갑자기 찬빈이 현빈이 와서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하면 이 은행은 돈을 줄 수 있어, 없어? 못 주지? 없지. 왜냐면 찬빈이하고 현빈이한테 돈을 예금을 받은 거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이야. 1년 뒤에 돌려줘야 돼. 근데 이 은행은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주냐면 3년 만기로 빌려줘. 그래서 받을 때의 만기와 빌려줄 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. 그게 만기에 불일치고 그게 바로 은행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 생리거든. 그 생리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튼 그런 워딩도 여기 있어. 여기서 보면은 뭔가 톱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인데. 톱날? 아무튼 여기 있다. 만기 전환, maturity transformation이거든. 그러니까 은행은 결국에 그 돈을 맡기는 사람들한테는 6개월, 1년짜리를 받아서 좀 더 긴 데에 투자를 해. 그래서 그걸 바로 만기 전환이라고 그래. maturity transformation인데 이게 그냥 은행과 금융기관의 특성이야. 그런 특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와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. 근데 여기 한 번 금이 가잖아. 그러면 1930년에는 이게 핸드폰도 발달이 안 됐지. 그리고 컴퓨터도 잘 없었지. 그래서 이렇게 뱅크런이 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막힌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하잖아. 뱅크런 안 해. 어떻게? 마우스로 클릭. 나도 인출, 너도 인출. 다 인출을 그렇게 눌러버리기 시작하면 이 은행은 한순간에 망하는데 이 은행만 망하느냐? 다 연결이 돼 있어. 자동차 대출하고도 연결돼 있고 집 대출하고도 연결돼 있고 카드하고 연결돼 있고 모든 게 연결돼 있어서 이런 금융의 위기가 한번 오면 바로 나라 전체에 공황이 올 수 있어. 그래서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 이 거대한 미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까? 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몇 시간 만에 세계 제 몇 대 은행이 몇 시간 만에 망해. 이때 2008년에 그랬어. 2008년에 3일 만에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옛날로 따지면 뱅크런 같이 클릭 하니까 돈이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3일 만에 없어져서 새벽 1시에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다 같이 모여. 새벽 1시에. 자, 망했다. A라는 은행이 이 속도대로라고 하면 내일 아침 10시에 망합니다. 미국 정부에서 빨리 이 은행에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. 라고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해.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할까, 정부의 사람들이.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거든. 근데 이 책에는 나와. 새벽 1시, 새벽 2시에도 모여서 회의를 해. 그만큼 긴박했어. 왜냐면 세계의 경제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으니까. 그때 만약 회의 안 하고 그냥 렐렐렐레 거렸으면은 몇 시에 망하고 그러면 다른 은행 그러면은 세계적인 공황이 올 수도 있었겠다. 근데 얘네 진짜. 이 미국은 1930년에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그게 체계적으로 남아있어. 그래서 그때 체계적으로. 학습 효과가 있어. 2008년에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. 연준 의장과
그 정권의 재무장관과 다음 정권의 재무장관이 다 같이 모여서 너와 나는 적이 아니다. 우리 이거를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시동맹이다 임시동맹. 임시동맹 하는 거야. 그래서 진짜 그 불이 나면 소방수가 오고 헬기가 뜨고 불을 꺼야 되잖아. 응. 그런 방법을 했던 거야. 대공황에 1930년에 대공황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미국은 2008년에 사태가 있었지만 3년 4년 만에 빠르게 그 위기를 극복을 해요. 근데 유럽은 그게 되게 오래 걸려. 경험. 그리고 경험도 없고 그냥 미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많았고 그리고 여차하면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그때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, 프랑스, 영국은 정도는 다르지만 위기 때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. 얘네들의 패턴이야. 근데 이탈리아, 스페인은 이때 위기가 있다가 이때 그 뒤에 그랬구나. 더 떨어져. 경제가 더 어려져. 자,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? 이 중간 정도 될 거야. 여기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공부하느냐? 이게 2008년이고 이게 현재인 거야? 아니지, 2008년이고 이게 한 2009년 정도 될 거고 이거 2012년, 13년 뭐 정도 우리도 될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? 뭐 우리는 얘네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뭐 자체가. 이 정도 뭐 이 중간 정도 있을 거야.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이거를 왜 미국에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? 그 1930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어? 일제시대. 일제 시대였지. 응.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돈을 빌리거나 미국에 투자할 달러가 없었어.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? 노도. 우리는 일제 시대에서 그냥 농사만 짓고 있었어. 그래서 뭐 이게 경제가 어려운지 뭐한지. 근데 경제가 어려웠던 건 누구야? 경제가 어려웠던 건 미국이랑 미국이 그렇게 되면 또 힘든 게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힘들어. 우리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맞아. 이게 힘든지 뭐한지도 몰라. 근데 힘든 걸 누가 느꼈냐? 독일, 일본 힘들어. 그래서 걔네들이 뭐 했어? 전쟁. 전쟁을 해서 한국에 가서 자원을 돈이 가져오고 됩니다. 독일도 옆에 있는 나라 침공해서 다 가져오려고 전쟁을 하는 거야.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 전쟁을 하는 거야. 전쟁은 돈이 됩니다. 돈을 가서 총칼로 돈을 가져오려고 전쟁을 하는 거야. 근데 1930년에 미국이 대공황 겪었을 때 독일과 일본은 그랬고 우리가 2008년에는 세계적으로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. 그때는 미국이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? 좀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? 좀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큰 얼어붙었지. 충격을 받아. 우리나라도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. 그러면 지금 최근에도 보면 미국이 금리를 막 높이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? 얘들아 혼자 살겠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혼자 못 살지. 우리나라 지금 요즘 되게 힘들어. 되게 힘들어. 유럽도 되게 힘들고. 아유 되게 이거를 지금 미국 책을 왜 미국의 저거를 왜 보고 공부를 하느냐? 우리는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미국의 한 주 정도밖에 안 돼. 그래서 미국이 뭐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개인들은 어떻게 하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니네가 금방 어른이 돼서 회사나 다 들어가면은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왜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10년 주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20년, 30년 주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봐봐 70년 만에 나타났잖아. 2008년에 미국이 위기를 넘겼잖아. 2020년에 코로나라는 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왔어. 진짜.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없었던 방식대로 돈을 막 찍어서 뿌렸어 사람들한테. 왜?
그때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은행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뱅크런을 또 하려고 하는 거야. 너도 나도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야. 야 얘들아 잠깐만.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대공황 때도 그렇고 2008년 때도 그렇고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줄 수 있습니다. 은행에는 위기가 없을 겁니다 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.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. 그래서 2020년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코로나 위기를 넘겨. 그랬는데 그 돈을 이제 막 찍어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. 코로나가 터진 지 이제 한 5년이 지났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때도 보면은 그 미국의 모기지가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해서 미국에 돈이 많아지는 거야. 그러니까 미국에 돈이 많아지니 어떻게 돼? 미국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. 그리고 모든 경제에 거품이 끼기 시작해. 그래서 그 거품이 한 번에 터져서 미국의 경제가 금융 위기가 그때 온 거고.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. 모든 돈이 지금 미국에 지금 쏠리고 있거든. 그럼 미국만 이렇게 잘 나가잖아.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이렇게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경제가 뒷받침이 되면 상관없는데 경제가 뒷받침도 안 되는데 그렇게 커지면 버블이라고 해서 또 거품이 생기는 거야. 그럼 버블은 터져. 터진단 말이야.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뒤, 20년 뒤, 30년 뒤 찬빈이, 현빈이가 20살, 30살, 40살이 될 때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몰라. 이 책의 주인공 버냉키는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위기는 터진다. 반드시 반드시. 터진다. 반드시 터진다. 왜? 꼭 60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. 보면은 물이 여기서 썼는데 물이 있잖아.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. 근데 중간중간에 바위가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? 막혀? 아니, 옆으로 땅을 가. 세워가지고. 바위 옆으로 간단 말이야. 바위 옆으로 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. 위험을 계속 달고 사는 거야. 위험을 계속 달고 살고 그게 어디는 규제해서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이 옆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. 항상 그랬어. 위기는 우리가 아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. 아 이거 위험해서 막 관리하고 있잖아. 여기서는 안 나. 2008년에도 그랬어. 이게 아니고 그 옆에서 딴 데서 터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니네 반에서 원래 문제아가 있다고 쳐. 좀 시끄럽고 뭐 하네. 걔를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해. 조용히 해, 뭐 해, 뭐 이렇게 하잖아. 근데 얘는 괜찮아졌어. 근데 저 뒤에서 딴 놈이 시끄럽네. 또 딴 놈이 문제를 일으키네. 그러면 걔를 또 해.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면 또 딴 애가 그거 할 수도 있거든. 왜냐면 누구나 한 번은 뭐 그렇게 사고를 내고 싶은 그런 위험이 있어. 그래서 아빠가 이 책을 요즘에 아빠가 많이 읽는 이유는 그런 위기의 징후들이 무엇인가. 딱 이 책 제목이네. 위기의 어. 징조들. 징조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잖아. 근데 지금 지표들을 계속 봤을 때 어떤 지표들이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거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들이 위기다라고 하면은 수비를 해야 되는 거고 기회다라고 하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찬빈현빈이도 크면 각자가 하는 일이 있고 직업이 있을 거잖아. 그거는 해. 그건 하는데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걸 잘 알고 있으면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어. 왜냐면 우리는 이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약소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닌 약간 좀 어정쩡한 한 10대 15대 정도의 경제 국가로서 또 위기 지금 우리는 또 거기 있잖아. 분단 상황이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잖아. 우리는 변동이 되게 심한 나라야.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잘 써먹기도 하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니네들 개개인들 생활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.
그거는 계속 보고 있지만 니네들도 좀 했으면 한다라는